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챕터 7. 경미한 사건은 판사 기분대로. 법적 확실성은 대부분 환상에 가깝다. 판사가 아침에 뭘 먹었느냐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제롬 프랭크, 미국 법률가, 1889년부터 1957년. 2심 판사는 아침에 뭘 먹었을까? 테니스장 5심의 시작은 당연히 1심이다. 1심에서 이 사건 번호 서울서부지법 2022 고산 모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모 단독 모 판사가 담당했다. 우선 1심 판결은 기소 죄명인 상해죄를 폭행죄로 변경하였다. 1심 판사가 아침에 뭘 먹었기에 죄명을 변경했을까? 1심 판결문의 다음 내용을 통해 그 같은 결정의 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피해자 가모는 피고인이 세게 사무실 문을 닫는 바람에 왼손 손가락 2에서 3개를 다쳤고 피고인이 어깨를 미는 바람에 발목을 접질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 가까이에 서 있음에도 비교적 강한 힘으로 문을 닫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왼손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넷째 손가락에 긁힌 듯한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중 사무실 캐비닛에 비친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상처에 바르는 연고를 구입하였고 그 다음날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내지 4지 통증 및 좌측 발목 통증 및 압통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무실 문을 세게 닫거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제대로 된 변소를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1.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사무실 문이 쾅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의 손이 문짝이 찍히거나 걸리는 모습 내지 소리는 확인되지 않는 점. 2. 피해자의 손이 문에 찍혔다면 통증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문이 닫히는 순간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직후 통증 부위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3. 손가락이 문과 문틀 사이에 끼었는지 여부 등 손가락을 다치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4.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밀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넘어지지는 않았고 오른쪽 무릎이 땅에 닿았고 그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발목이 다치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 5. 피해자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가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는 무렵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옵지 않는 거 봐 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나 관련된 소리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밀어 발목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I 판사가 지적한 죄명 변경의 모순. 이 판결 내용과 관련하여 AI 판사는 내용상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죄명 변경 논거에 대한 AI 판사의 의견. 1. 나항의 내용 분석. 피해자의 주장 및 판결 근거. 피해자 가모의 진술을 신뢰하는 근거로 제시된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아 손가락을 다쳤고 어깨를 밀어 발목을 다쳤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았고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왼손 넷째 손가락에 긁힌 상처가 있었음. 피해자가 사무실 캐비닛에 비친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장면이 확인됨.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처 부위에 연고를 구입하고 다음날 의사로부터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밀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방어 논리가 신빙성이 떨어짐. 판결문이 나항에서 내린 결론.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와 행동이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즉, 나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주장에 대해 상당히 신뢰를 부여하는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 2. 다항의 내용 분석. 상해죄 불인정 이유. 상해죄를 불인정한 근거. 피해자가 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모습이 영상에 확인되지 않음. 피해자가 손가락이 끼었다면 통증이 상당했을 것이나 비명을 지르거나 즉각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음. 피해자는 손가락이 문에 끼인 과정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함. 피해자가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음. 피해자가 경찰에서 넘어졌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음. 피해자가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한 시점과 관련하여 실제 영상에서는 발목을 다친 동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다항에서 내린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즉, 다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영상에서 명확한 상해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상해죄를 부정하고 있음. 3. 나항과 다항의 논리적 충돌. 피해자의 신뢰성 문제. 왜 나항과 다항의 태도가 다를까? 나항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면서 다항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한다. 나항에서는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다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면 나항에서도 이를 반영했어야 함. 증거 해석의 모순. 나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정황 증거, 상처, 캐비닛 반사 영상 등을 근거로 폭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 그러나 다항에서는 영상에서 손가락이 끼이거나 발목이 다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상해죄를 부정함. 만약 영상 증거가 결정적인 요소라면 폭행 행위 자체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 즉, 같은 증거를 두고 나항에서는 유죄 방향으로 해석하고 다항에서는 무죄 방향으로 해석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 의심이 든다. vs 합리적 의심 없음의 충돌. 나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볼 때 상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술. 그러나 다항에서는 피해자가 다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서술. 이 두 가지 논리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여 폭행죄를 인정하고 다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하여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모순이 발생함. 4. 결론. 판결문의 문제점과 평가. 판결의 논리적 결함.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일관되게 평가하지 않음. 나항과 다항에서 같은 증거를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림. 폭행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죄를 부정하는 논리가 인간되지 않음. 피해자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폭행죄 역시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어야 함. 판결이 상해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한가?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영상에서 손이 문에 끼거나 발목을 다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법리적으로 정당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피해자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면 폭행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했음. 판결의 모순적 태도에 대한 최종 평가.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법리적으로 다 정당할 수 있음. 그러나 같은 논리를 폭행죄에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뢰성이 낮음에도 폭행죄를 인정한 것은 모순적임. 즉, 판결이 내린 상해죄 부정의 논리는 타당하지만 폭행죄 인정 여부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함. 고소인 진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피해자 고소인 모의 진술에 대한 1심 판사의 상반된 평가다. 판사는 위 판결문의 나항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게 사무실 문을 닫는 바람에 왼손 손가락 2-3개를 다쳤고 피고인이 어깨를 미는 바람에 발목을 접질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다항에서는 3. 손가락이 문과 문틀 사이에 끼었는지 여부 등 손가락을 다치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4.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밀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넘어지진 않았고 오른쪽 무릎이 땅에 닿았고 그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발목이 다치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였다가 곧 일관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런 자기본세는 정상적인 판결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항에서 일관된다고 한 진술의 내용을 다항에서 일관되지 않는다고 부정하였다. 이는 나항의 진술 내용을 다항에서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항의 경우에 거짓말도 일관되게 하면 일관된 진술이라고 평가하고 신뢰성을 부여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AI 판사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내용 상충에 대한 AI 판사 의견 1. 법리적 평가 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초과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면 법관은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지만 같은 증거에 대해 모순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신뢰할 수 없다면 전반적으로 배척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병존한다. 이는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위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는 배척하면서도 폭행죄는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 피해자인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면 관련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어야 한다. 이 판결문의 논리적 정합성, 유지원칙, 판결문 내 논리적 일관성의 필요성 대법원은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판시하였다. 판사가 동일한 피해자의 진술을 두고 한쪽에서는 신뢰하고 다른 쪽에서는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판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모순된 판단의 법적 문제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해당 진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공소사실을 배척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하면서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의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한 것이다. 거짓말의 일관성 거짓 진술이 반복되었다고 해서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도 11-82 판결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반복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진술이 진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초과하여 판사의 재량을 남용한 판단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 18.